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. 성훈쌤입니다.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실수의 대소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입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실수를 배웠어요. 유리수와 무리수 전체를 통틀어 실수라고 했죠. 이 실수들의 대소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4가지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. 우선 수직선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볼 거고요. 그 다음 모양을 통일해서 비교하는 방법, 그리고 근사값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, 마지막으로 두 수를 빼서 비교하는 방법까지 각각의 방법들로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, 한계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. 각각의 방법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4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수직선을 이용한 방법입니다. 수직선 위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루트 2를 표시해 봅시다.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면 넓이가 2가 되겠죠.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. 원점에 컴퍼스를 찍고 한 변의 길이를 재서 도로록 하고 내리면 이 점이 바로 루트 2가 됩니다.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표시할 수 있어요. 수직선은 유리수, 무리수, 즉 실수 전체로 완전히 메울 수 있음이 알려져 있습니다. 수직선 위에 무리수 찍는 방법을 알았으니 실제로 비교를 해봐야겠죠? 1 플러스 루트 5와 3의 대소를 비교해 볼게요. 3은 이미 찍혀 있으니까 1 플러스 루트 5만 찍으면 됩니다. 1을 한 꼭지점으로 하도록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을 그려주면 이렇게 슥슥, 참 쉽죠?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삼각형들은 넓이가 1,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도 넓이가 1이니까 넓이가 5가 됩니다. 한 변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5가 돼요. 컴퍼스로 도로록 하고 내려주면 1에다 루트 5만큼 더한 점인 1 플러스 루트 5가 찍혔습니다. 3과 비교해 보면 1 플러스 루트 5가 더 크네요. 이 방법의 한계는 애매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루트 10과 1 플러스 루트 5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넓이가 10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을 그려서 컴퍼스로 도로록 하고 내리면 내려진 점이 뭔가 좀 겹치는 느낌이 있어요. 사실 루트 10과 1 플러스 루트 5는 약 0.07 차이라서 손으로 그려서 비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. 두 번째는 모양을 통일해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어요. 2 루트 7과 5를 비교해 볼게요. 두 수의 모양을 맞추기 위해 둘 다 근호 안으로 숫자를 넣으면 루트 28 그리고 루트 25가 됩니다. 28이 더 크니까 결국 2 루트 7이 5보다 큽니다. 참 쉽죠? 이런 식으로 둘 다 근호를 씌우거나 제곱해서 없애서 모양을 맞춘 뒤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. 이 방법의 한계는 모양을 통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. 루트 10과 1 플러스 루트 5의 모양은 통일할 수 없죠. 세 번째는 근사값을 이용한 비교입니다. 1 플러스 루트 5와 3을 비교해 볼게요. 루트 5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. 그래서 2. 얼마입니다.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는 3. 얼마가 되니까 3보다는 커요. 만약 제곱근표가 주어졌다면 더 복잡한 비교도 쉽게 가능합니다. 하지만 제곱근표가 없다면요. 루트 31과 2 플러스 루트 13을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제곱근표 없이 대략적인 값으로는 비교가 좀 어려워요.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. 바로 두 수를 빼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의 원리는 상당히 간단해요. 두 수를 빼서 양수라면 앞에 있는 수가 더 크고요. 두 수를 빼서 0이 나왔다면 두 수가 같다는 것이죠. 두 수를 빼서 음수라면 뒤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. 1 플러스 루트 5와 3의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. 두 수를 빼면 루트 5 빼기 2예요. 루트 5가 2보다 더 크니까 양수네요. 그러면 앞에 있는 수인 1 플러스 루트 5가 더 커요. 이 방법의 한계는
계산되는 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루트 10과 1 플러스 루트 5를 빼보면 계산되는 항이 없어서 빼도 쉽게 비교하기 어렵죠. 지금까지 우리는 실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4가지 방법을 알아봤어요. 각각의 방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숙지해두고 적절한 순간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지금까지 실수의 대소 관계를 공부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을 해볼게요. 여러분 안녕.